그리고 무엇보다 국내 주식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오, 재테크 중요하죠. 그래서 중개형 IS가 출시한 지 1년 만에 300만 계좌를 돌파했습니다. 고객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게 됩니다. 바로 한마디로 이사하는 개념이죠. 똑똑한 투자로 조기 은퇴를 꿈꾸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리츠온 투자 전문가의 선택 장현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메리츠증권 상품솔루션팀 박혜연입니다. 부장님, 요새 올라도 너무 올랐어요. 맞아요. 안 오른 게 없어요. 원자재 값에 금리에 물가까지 여기에 주유소 가면 경유값이 휘발유값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카드값 나오는 거 보면 한숨이 나오는데요. 이럴 때는 뭐 하나라도 아끼고 줄여야겠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상품이 바로 ISA 계좌입니다. 계좌요. 요새 은행 이자가 낮잖아요. 근데 ISA는 절세는 기본이고 각종 혜택이 많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만능 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꼭 필요한 만능 통장이라 관심이 확 생기긴 하는데 이것도 CFD처럼 가입 문턱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ISA는 정부에서 적극 장려했던 상품인 만큼 15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뭐 나이라면 저도 자신이 있는데요. 어떤 혜택 때문에 만능으로 불리는지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ISA는 인디비주얼 세이빙스 어카운트의 약자인데요. 세이빙, 아낀다. 좋은데요?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 주식, 펀드, 파생결합증권까지 다 투자가 가능한 통합 계좌이기 때문에 일명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고 합니다. ISA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1인명과 중개형이 있어요. 그 차이를 살펴보면 1인명 ISA는 가입자가 투자금의 운용을 금융기관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식이에요. 금융투자 상품의 종류, 비중, 위험도에 따라서 나누어 놓으면 투자자가 자기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하고 전문가가 알아서 운용해주는 방식이죠. 반면에 중개형 ISA는 가입자가 직접 금융투자 상품을 골라서 투자하는 방식인데요.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고 관리하는 계좌입니다. ISA는 2016년도에 처음 도입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신탁형과 1인명 형태로만 서비스가 되었어요. 1인명 ISA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전문가가 내 성향에 맞춰서 알아서 운영해주는 방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 전문가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됩니다. 1인명 ISA는 알아서 투자하다 보니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도입 초기에는 가입 요건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큰 호응을 얻지 못했는데요. 가입 자격이 근로자나 사업소득자만 가능해서 주부나 대학생들은 가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가입 기간도 5년이라서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죠. 이러한 단점을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중개형 ISA입니다. 2021년 1월에 조세특례 제한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런 까다로운 요건이 대폭 완화가 되었는데요. 일반인은 누구나 쉽게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 기간도 3년으로 축소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국내 주식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재테크 중요하죠. IS가 여러 장점이 있긴 하지만 역시 핵심은 바로 세제 혜택입니다. 한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순이익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그를 초과한 부분은 분리과세됩니다. 만약에 국내 주식 투자를 해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금을 이익에서도 차감해주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이 훨씬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지 않고 이익이 나는 건 다 세금을 매기잖아요. 근데 여기 일정 부분 비과세까지 적용되면 이거 엄청난데요? 그래서 중개형 IS가 출시한 지 1년 만에 300만 계좌를 돌파했습니다. 듣다 보니 만들어 놓으면 청약만큼 욕이 나게 쓸 것 같은데 가입 요건 어떻게 되나요? 예, 우선 가입 자격을 보셔야 하는데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만 15세 이상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직전 3개 과세 기간 동안에 단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부장님, 조금 더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연간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높다는 뜻인데요. IS의 도입 목적이 국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인 만큼 고소득자의 가입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한마디로 저는 된다는 거네요? 저도 됩니다. 이어서 설명드리면 IS의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 원, 총 1억 원까지이고요. 투자 대상은 국내 주식, 펀드, 리츠, RP가 다 가능해요. 그리고 납입 원금 이내에서는 중도 출금도 가능합니다.
혜택을 받으면서 급하면 중간에 출금해도 된다. 이거 너무 편한데요? 그렇죠. ISA는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3년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긴급히 필요하실 때는 중도 해지보다는 출금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돈이 필요할 때는 해지 대신에 출금을 했다가 돈이 생기면 또 입금해서 계좌를 유지하면 되겠네요? 아니요,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IS는 연간 납입 한도가 있는데 출금할 때는 납입원금 이내에서 횟수에 상관없이 출금할 수가 있지만 이 출금한 금액이 다시 한도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납입 한도인 2천만 원을 꽉 채워서 입금한 경우에 일부 출금했을 때에도 여전히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돈은 없게 됩니다. 부장님, 저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상품이면 사실 금융기관마다 한 개씩 가입하고 싶은데 개설이 가능할까요? 그건 안 됩니다. IS는 세제 혜택 상품인 만큼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서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그럼 저 여기서 질문 하나 더요. 이미 타 증권사에 가입한 사람이 메리츠증권 ISA로 갈아타려고 하려면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야 하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계좌를 이동하기 위해서 계좌를 해지하면 고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IS는 계좌 이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금융기관으로 IS 계좌를 이동하는 제도인데요. 가입자가 새로운 금융기관에 이전 계좌를 개설하고 이전 신청만 하면 자산을 모두 현금화해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때 기존 금융기관의 납입 한도나 보유 기간들을 그대로 이동하기 때문에 고객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게 됩니다. 바로 한마디로 이사하는 개념이죠. 1부에서는 투자자라면 꼭 가입해야 할 ISA 계좌의 종류와 요건, 핵심 장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2부에서는 어떤 걸 알려주실 건가요? 네, 놓치면 후회하는 중개형 ISA. 다음 시간에는 추가 절세 혜택들과 현명한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얼른 2부를 위해 마무리하겠습니다. 투자 전문가들의 선택 메리츠온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